이 사건이 좀 이상해요. 네. 처음에 보도될 때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뭐 드러났다. 뉴스토마토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 보도를 보니까 저도 편집국장 출신인데 뭐 이런 기사를 어떻게 내보냈지? ABCD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사자는 다 부인했다. 뭐 이런 얘기를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그런 그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 하더니 지금 나온 건 뭐냐면 이준석 당시에 그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쓰게 된 배경은 이준석 대표가 네.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줬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준석 대표는 그건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돼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김 여사의 공천 개입에서부터 시작했고 이제는 과거에 김영선과 회계 책임자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금전거래 네. 논란 그걸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튈지 몰라. 이런 식의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니면 말고식의 그 보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장으로 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경남에서 이 사람이 상당 부분 유명세를 떨다가 나중에 이 김영선 의원과의 친분을 계기로 해서 지난번 그 대선 때 그 윤석열 그 후보하고도 만나고 김건희 여사하고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뭐 캠프에 있으니까 여론조사 뭐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하니까 후보들은 아 그렇습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문자를 주고받으면 그걸 가지고서 뭐 다른 사람한테 막 보여주면서 내가 후보랑 뭐 문자를 했어. 그다음에 뭐 여사랑 문자를 했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의 신빙성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에 뉴스토마토가 주장했던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김영선 의원과 또 김영선 의원도 김 여사하고 가깝다는 소문이 있었고 또 함께 경합을 했던 김모 검사도 김 여사가 상당히 챙기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었어요. 두 사람 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 탈락됐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 전부 다 이렇게 시끄럽게 말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 잘린 사람들은 공천 개입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김 여사가 공천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렸나요? 그건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돼서 이거는 처음에 제기됐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명태균에 대한 어떤 무슨 개인적인 어떤 신상 뭐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든가 뭐 의혹이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증거는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봐서는 하여튼 좀 너무 과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터졌던 여기 부분이 지금 파헤쳐진 게 아니라 옆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이번 정권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물타기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쭉 가려고 뭐 그 기사가 나다가 갑자기 이제 나오는 건 이제 개혁신당의 공천 거래로 살짝 예.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을 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가 물을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공천 두 번의 이제 공천 과정 좀 지금 뭐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여론조사는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런데 실제의 공천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찌됐건 미리 예측하고 이미 공천 발표가 나기 전에 발언한 녹취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성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2년 5월 9일, 지금 22년 당시 재보궐선거 과정과 24년 공천 과정이 두 개 좀 사안이 참 다르긴 한데요. 22년 5월 9일에 명태균 씨의 녹취가 나왔습니다.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라는 창원의창 공천 약속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실제 공천 발표는 5월 10일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실제 이 24년 2월 물론 이제 후보 시절이지만 명태균 씨 또 2월 18일 날 또 통화가 나옵니다. 김영선 컷오프야라고 김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라는 녹취 파일입니다. 저희가 뭐 지금 지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2월 26일 날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라고 하고 나서 실제 당 공관위의 발표는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김영선 컷오프 발표는 김해 갑에 물론 이제 출마하고 나서 컷오프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공천 과정을 사실 저도 총선 과정에서 최고위원으로서 공천 과정을 어찌됐든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가 결정해서 보고하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예. 아주 대비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명태균 씨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인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분이 어떻게 개입하게 되는지 참 이 정도까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인데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부 등본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 사내이사 사임한 시기가 2019년
9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등기부등본 다 파쇄 그쪽 취임식을 다 파쇄. 그 전부터 경남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 후보와 여론조사를 공유하면서 신뢰를 쌓았던 것도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뭐 아시겠지만 윤핵관 분들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이 공천을 탐탁지 않아 했다는 건 많이 여의도 정가에서 파다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받길래 와 윤핵관을 뚫고 공천 받더니 아마 그런 부분은 아마 이 부대변인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했던 거 아니냐. 그 당시 대표는 결국 이준석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국민의힘 쪽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대선 전에 이준석 대표와 대선 후에 이준석 대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3월 9일 대통령 되기 전 후보 시절에는 고종 정도였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순종밖에 안 되더라. 사실 옥새밖에 찍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고 예.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뭐 그냥 이준석 대표가 공천권 있어서라고 치부하기에는 공천 개입은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건 명 씨의 상당한 수준의 이 대선 과정에서의 신뢰도 예. 그리고 공천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 정보들이 나오는 뭐 당시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인데 윤상현 끝났어 이런 표현도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리고는 공천이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 예. 24년 총선에서의 공천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저는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틀어지는 과정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가 다 공천하셨으면 지금 한동훈 대표와 친하게 지내셨겠죠. 어제 만찬도 초대 받으셨겠죠. 근데 지금 이런 불상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열음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녹취를 가지고 저희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네.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저희도 야당 입장에서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것도 정말 다 그냥 가정인데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왕따를 당했거나 순종처럼 그냥 도장만 찍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천하는데 전부 다 나한테 개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거 폭로하면서 굉장히 문제 삼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두 번째. 그게 명태균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컷오프가 됩니까? 그래서 컷오프를 된 것을 안 것이 그게 그 공천 개입입니까? 컷오프가 됐어. 그 내가 컷오프라는 것을 알게 됐어. 컷오프 모르죠 사실. 아니 근데 현역 의원도 모르죠. 그것을 알게 된 게 공천 개입입니까? 그걸 알면 대응하겠죠. 그 현역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